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장벽돌입니다. 외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5분 만에 주택 시공비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전원주택은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하고는 그 시공비 책정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과일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과일 바구니라고 보시면 되시고, 전원주택은 내가 바구니에다가 원하는 과일을 담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택을 볼 때 주택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각각의 부위별로 뜯어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개의 주택이 만약에 있어요. 양쪽에 두 개의 주택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회사에서 지었고 두 개가 다 평당가도 똑같아요. 그리고 실내 면적도 같아요. 근데 이 두 집이 시공비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집은 집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그 사항들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구분을 해본 게, 전원주택은 한 12가지 정도의 부위가 있어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부위가 있듯이 주택도 부위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부위가 한 12가지가 되는데, 이 12가지를 집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3가지, 4가지 정도만 집에 집어넣어 가지고 집을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12가지가 되거든요. 그 12가지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엑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12가지 사항이 있는데, 당연히 이 표는 필요하신 분께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 표를 적어도 분기마다 가격이 변동되는 사항은 좀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 이 표를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표를 활용을 하려면 업체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보시면 7가지 사항을 각 업체마다 물어봐야 이 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책정한 기본 평당가가 얼마인지 요거를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평당가 안에 창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이 평당가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기본 평당가에 적용되는 외장재가 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약에 외장재가 변경이 되면 그 원하는 외장재로 변경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인테리어 등급은 몇 등급으로 나눠지는지, 마지막 7번째 사항은 평수가 작아지면은 할증되는 부분이 있는지, 요렇게 해서 한 7가지 사항은 그 시공회사, 각 시공회사별로 책정되어 있는 가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파악을 해 놔야 이 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집값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집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방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과일 세트, 10만원짜리 과일 세트를 하나 보고 그 옆에다가 30만원짜리로 과일 개수를 줄여가지고 비슷한 그냥 과일 바구니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저는 요런 모양의 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업체에다가 한 7가지 사항을 물어보고, 제가 여기 그 색깔로 파란색하고 요 빨간색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기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2층 집을 지을 건데, 이런 2층 집의 1층은 한 25평을 짓고 싶고 2층에는 한 18평을 짓고 싶어요. 1, 2층 합쳐가지고 한 43평 정도 되는 집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물어봤더니 기본 시작 평당가는 한 560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560 적고, 지붕재랑 외장재를 바꾸면 기본 평당가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 외장재는 전 기와를 넣고 싶다 라고 하니까 기와는 평당 50만원이 추가가 되고, 지붕 면적은 2층 집 같은 경우는 1층 바닥 면적만큼이 지붕 면적이에요. 그래서 25평 들어가고, 이 포인트로 파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파벽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0만원 정도 들어간다. 변경되는 외장 면적이 한 3평 정도. 인테리어를 물어봤더니 기본 적용은 벽지가 합지 벽지에 바닥은 강마루, 뭐 이런 사항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사마다 인테리어 그레이드가 잡혀져 있어요.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거 20만 원 추가, 뭐 50만 원 추가, 80만 원 추가, 100만 원 추가 이렇게 인테리어마다 옵션 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들어봤더니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한 평당 30만 원 정도 추가를 시키면 될 것 같아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3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물어봤더니 기본 평당가에 창호값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창호 비용은 얼마냐 물어봤더니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40만 원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 1, 2, 3, 4번 항목, 요 4개 항목까지가 일반적인 이 집을 만들 때 기본 시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시공비는 확인해 봤더니 한 평당가가 660 정도 나오네요. 이 전체 비용 나누기 이 평수를 했더니 한 660 정도 되는 평당가가 나온다. 이 5번부터 12번까지의 사항은 아까 말한 추가 부분이에요. 같은 평수라도 이 추가 사항이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평수라도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 5번부터 12번 사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집은 창들이 커요. 보통은 회사에서 적용되는 창값은 거실에 큰 창 하나, 방에 그냥 1m에 1m짜리 하나, 그런 식으로 각 실마다 창이 하나 들어갔을 때 가격이 평당가로 잡혀져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안방에다가 2군데다가 큰 창을 넣고 싶어. 거실에 있는 기본 창을 일반적으로 2m에 2m짜리 창보다 더 큰 창을 넣고 싶다. 나는 주방 쪽에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창을 하나 집어넣고 싶다 라고 해서 창 개수가 늘어나면 기본 창값에서 더 가격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봤을 때 거실 부분에 기본적으로 큰 창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도 큰 창이 하나 들어가고 각 방에도 큰 창이 하나씩 들어가고 2층 가족실에도 큰 창이 하나씩 들어가요. 일반적인 창보다 더 큰 창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면 작은 창은 개수가 조정이 되는 게 없는데 대형 창이 기본 사양보다 적어도 4개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천창은 난 필요는 없고, 전 한 폴딩도어 5m짜리 폴딩도어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창호 비용도 가격이 좀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 거실 천장을 뚫어가지고 오픈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1.5층 오픈을 딱 시킨다고 해서 하나를 집어넣고, 화장실 개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적용되는 화장실 개수들이 있거든요. 30평 이하는 화장실 하나, 뭐 30평에서 45평은 화장실 2개, 45평 이상은 화장실 3개 이렇게 되는데, 나는 45평은 안 되는데 화장실은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화장실이 3개가 필요하다 해서 화장실을 하나 추가시켰고, 포치 부분이 있어요. 2층 가족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포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포치가 한 2평, 3평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포치 3평을 집어넣고, 이쪽 부분에 테라스가 있네요.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테라스 부분이 필요해서 2층 테라스 부분을 한 3평 정도 집어넣고, 다락방은 필요 없고 합성 목재 데크가 있는 것 같아요. 데크를 방부목 데크 말고 합성 목재 데크를 한 5평 집어넣고, 그리고 회사에 물어봤더니 이 회사는 30평 이하가 되면은 할증 적용 사항이 있는데, 저는 30평은 아니고 43평으로 계획을 할 거니까 할증은 적용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본 사양에다가 이런 추가 사항 5번부터 12번까지의 사항을 이 집에 적용을 해봤더니 이 집 가격이 한 부가세 포함해서 3억 4,500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집은 이 집값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별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3억 4,500 요 가격인 집값만 이제 회사에서 가격을 책정해 주고, 나머지 이 별도 비용들은 평당가에 포함을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 별도 비용은 가격이 다 달라요. 땅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내가 선택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달라서 이건 평당가에 집어넣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항들,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 집을 지어놨으면 집에다가 연결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내 집 앞에 도로에 공용 하수관로가 있어서 정화조를 심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그 공용 하수관로까지 연결해야 되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은 땅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건 평당가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 비용도 별도 비용으로 책정을 해놔야 되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사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사 인허가 비용도 지역의 건축사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평당가에 집어넣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구나 싱크대 설치 비용, 이것도 업체마다, 그 다음 브랜드마다, 그 다음 자수마다
그 가격이 다 달라서 이것도 평당가에 집어넣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측량 비용도 내 땅에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 측량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집을 짓고 나면 물이 내 집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우수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집 주변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땅 주변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우수관로 설치하는 비용도 땅의 모양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이것도 별도 비용이에요. 그리고 내 건물까지 전기를 갖고 와야 되니까 이 전기 인입 비용, 수도 인입 비용, 가스 설치 비용, 이것도 별도 비용으로 책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 별도 비용이 조경이랑 주차장 설치 비용, 이런 것도 집하고는 별도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별도 비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원주택은 각 땅마다 이 별도 비용들이 다 가격이 달라서 요것들은 집가 외로 추가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잡아놓은 가격들은 지금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제가 책정한 비용들이에요. 요 정도 비용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요 비용들은 제가 임의로 집어넣고, 요 비용이 합계를 봤더니 한 4천만 원 정도가 드네요. 집가 외로 4천만 원이 별도로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값 더하기 별도 비용하면 전체 집을 짓기 위해서는 3억 8,700 정도가 든다라고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런 사진 한 장만 두고 요 표만 있으면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표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쁜 사진 한 장을 갖다 놓고 이 표를 가지고 그 집이 값이 얼마나 나올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도 다른 사진 하나를 갖다 놓고 집값이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